1971년 8월의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학생들이 대거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택에서 검거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사건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진행한 심리학 실험의 일환이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변화를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고된 광고를 통해 심리학 연구에 지원한 자원봉사자들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중산층 남자 대학생 24명을 선발하여 동전 던지기를 통해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나눈 후 2주간 감옥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었죠. 실험의 목적은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어떤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2주간 감옥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그 대가로 하루에 $15를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참가자들이 방향 감각 상실, 자아감 상실, 몰개성화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감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의 자택을 방문해 실제 상황처럼 체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장강도였으며 팔로알토 경찰서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지문을 채취하고 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고 미란다 원칙을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들을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있는 모의 교도소로 이송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알몸 검사를 받고 소독 절차를 거친 후 발목에 쇠사슬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이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스타킹을 씌웠습니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이름 대신 그들의 옷에 부여된 고유 번호로 불렀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게 된 참가자들에게는 그들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교도관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교도관으로서의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1.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할 것. 2.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 3. 무엇보다 수감자들이 실제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교도관들은 3명씩 3조로 나뉘어 하루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고 수감자들은 3개의 감방에 각각 3명씩 수용되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나무 곤봉, 카키색 셔츠와 바지로 구성된 교도관 복장을 받았으며 수감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에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감자들이 감금된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어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교도관들은 이러한 느슨한 분위기가 교도소 내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응하지 않고 반항한 수감자 중 1명이 독방에 감금되었으며 더 큰 저항을 막기 위해 교도관들은 소화기를 사용해 반항적인 수감자들을 진압한 후 그들의 옷과 침대를 빼앗고 순종적인 수감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진압 방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 중에는 팔굽혀 펴기도 있었습니다. 팔굽혀 펴기는 규칙을 어기거나 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수감자들에게 가하는 일반적인 신체적 처벌 형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유치한 처벌처럼 보였으나 추후 팔굽혀 펴기 행위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자주 사용된 처벌 방식 중 하나였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였던 알프레드 칸토르가 그린 그림에는 간수들이 수감자들에게 팔굽혀 펴기를 시키는 동안 그들의 등을 밟거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굽혀 펴기를 하는 동료 수감자의 등에 앉게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교도소의 수감자들의 모든 행동은 교도관의 전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조차 교도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특히 밤 10시의 소등 후에는 수감자들이 감방에 남겨진 양동이의 용변을 보도록 강요받았고 교도관들은 종종 이 양동이를 비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감옥 내부는 점차 소변과 대변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일차 새벽, 교도관들은 갑작스럽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수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키자 교도관들은 다시 소화기를 사용해 강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 중 한 명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결국 실험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폭동이 진압된 후 짐바르도 교수는 교도관 대표 3명과 수감자 대표 3명을 선발하여 지금 그만두면 3일치 일당밖에 받지 못하니 잘 해보자 라며 그들을 달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교도소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감자들이 원해도 이제는 실험을 그만둘 수 없다는 소문이었죠.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연이은 폭력과 강압적인 행위로 불안에 빠진 수감자들은 밤새 소란을 피우며 교도소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소문을 퍼뜨린 수감자 8612번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경노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그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를 실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8612번이 탈출에 성공했으며 그가 동료들과 함께 돌아와 이 교도소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짐바르도 교수 역시 이 헛소문을 사실로 믿게 되었고 교도관들에게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심지어 실험 장소를 실제 교도소로 옮길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짐바르도 교수는 자신이 실험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치 진짜 교도소장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심지어 동료 교수가 해당 실험에 대해 학문적인 질문을 던지자 짐바르도 교수는 지금 나는 교도소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언제 있을지 모를 습격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한가한 학술적인 질문을 해야 하느냐? 라고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감옥 탈출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화가 난 연구진과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맨손으로 변기를 청소하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괴롭힘과 굴욕적인 처벌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3일차. 이날은 가족 면회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와 교도관들은 이제 더 이상 실험 연구진이나 참가자가 아닌 마치 진짜 교도소 직원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교도소의 문제점을 외부인들에게 숨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에게 몇 차례의 폭동으로 엉망이 된 실내를 청소하게 하고 좋은 식사를 제공하며 가족들에게는 실험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감자들은 더 이상의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고 완전히 수동적인 심리 상태에 빠져 스스로를 진정한 수감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4일차. 이날은 수감자들이 가톨릭 신부와의 면담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9명의 수감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을 이름이 아닌 수감자 번호로 소개하며 교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완전히 수감자의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거의 모두가 초췌하고 우울하며 순종적인 상태였고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실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수감자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석방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돈을 내지 않고도 실험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수감자들은 보석금을 내고서라도 나가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이 가석방 심리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할 경우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몰수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가석방 요청을 고려하는 동안 각자의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심리를 끝냈을 때 모든 수감자가 순순히 복종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실험을 그만두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왜 그들은 복종했을까요? 저항할 힘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실 감각이 완전히 왜곡되어 더 이상 자신들의 투옥을 실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기에 이 심리적 감옥에서 가석방을 허가할 권한은 오직 교도소 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석방 신청은 모두 거부된 채 실험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5일차가 되자 연구진들은 두 가지 이유로 실험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도관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이 연구자들의 감시가 없다고 생각한 한밤중에 수감자들에게 성적 학대와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이미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무력감과 좌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대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피험자들의 부모와 동료 교수들이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실험은 1971년 8월 20일 시작 후 단 6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실험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귀가시킴으로써 실험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피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대화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총책임자였던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실험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자신의 동료 교수이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크리스티나 메슬렉의 강력한 항의로 실험을 중지했습니다. 1년 후 짐바르도 교수는 그녀와 결혼하였고 이후 여러 TED 강연 등에서 자신의 아내를 영웅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당시 그녀의 행동이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당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그녀뿐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크리스티나 메슬렉 교수는 번아웃 증후군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메슬렉 소진 척도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작가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벤 블룸 박사가 미국 인터넷 매체 미디엄에 거짓말의 수명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연구진이 거짓과 기만으로 만든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블룸 박사는 실험을 주도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간수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에게 수감자들을 학대하라고 부추긴 녹취가 스탠퍼드 대학교 서고에서 발견된 미공개 자료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8612번 수감자로 알려진 더글라스 코르피는 그의 정신병적 증상이 사실 연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GRE라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교도관들이 참고서 반입을 금지시킨 것이 연기의 이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실험에 참가한 이유는 매일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고서 반입이 거부된 후 코르피는 복통이 심한 듯 연기를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결국 정신적 붕괴를 가장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침대를 놓고 간수들과 다투었던 것을 제외하면 감옥에서의 짧은 시간이 사실 즐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첫날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교도관들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그저 단기간의 역할 놀이일 뿐이었죠. 그는 실험에 대해 가장 무서웠던 점으로 실험을 그만두고 싶어도 실제로는 그만둘 힘이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인 리차드 야코는 실험 둘째 날 연구진에게 그만두는 방법을 물었지만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습니다. 세 번째 수감자인 클레이 램지는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진짜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려면 그들이 책임지기 꺼릴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가장 악랄한 간수 역할을 했던 데이브 애셜먼은 당시 나의 거친 행동은 일종의 애드리브 연기였다며 연구진이 그런 행동을 원하는 거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짐바르도 교수가 나를 불러 잘 해주었다며 고맙다고 했다고 블룸 박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폭로로 학계는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심리학 교과서에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지하모의 교도소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 가장 유명한 심리학 실험 중 하나로 인간이 천성적으로 타인을 학대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40여년간 많은 심리학 서적에 소개되었고 영화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더 스탠포드 프리즌 엑스페리먼트라는 이름으로 해당 사건을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고증하여 영화화된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즈라 밀러 배우가 주요 실험자로 출연하여 열연했습니다. 2024년에는 더글러스 코르피, 제리 슈, 데이브 애슐먼, 클레이 램지가 스탠포드 감옥 실험, 진실을 밝히다 작품으로 트라이베카 페스티벌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과학적인 본성을 드러낸 성공적인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지 주장을 입증하려는 조작된 심리학 실험이었을까요? 어떤 결론이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직업이나 역할 때문에 본질적인 나 자신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포 미스테리 실화 사건을 알려드리는 지하실이었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